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마스크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마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KF94나 KF80 마스크 말고 덴탈 마스크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약국 가면 다 요즘 공적 마스크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장씩 살 수가 있는 마스크들입니다. 94나 99는 여과력이 높은 대신에 숨쉬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 다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 지지대를 꼭 눌러야 됩니다. 앞면에 딱 붙어야 돼요. 외부 공기가 꼭 필터를 거쳐서 폐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꼭 안 누르게 되면은 위로 다 빠져요. 걸러지지 않은 공기가 폐로 이렇게 들어가서 감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숨쉬기도 되게 힘들어요. 물론 이제 의료진분들은 잘 버티고 계시지만 대단하신 겁니다. 숨쉬는 게 힘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내려. 이거 효과 하나도 없어요. 안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 비말은 나가지 않겠지만 남의 비말은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거든. 코만 이렇게 내려놓는 건 하시면 안 돼요. 여름이라서 마스크 쓰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조금만 활동해도 땀나고 열이 막 나기 때문에 마스크 썼을 때 호흡이 훨씬 더 불편해요. 산소량이 어쩔 수 없이 여과력 때문에 적어지니까 94 말고 80을 사용을 하세요. 근데 80을 써도 너무 덥고 힘들면 덴탈 마스크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여과력에 관련됐을 때는 94보다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것도 필터기 때문에 비말을 걸러줘요. 효과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요게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앞뒤가 어디가 병? 어디가? 구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끈 접합부가 있어요. 쪽 집어넣은 부분 보이시죠? 집어넣은 부분이 이쪽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끈이 꽉 눌려있는 자국이 보여요. 이게 바깥쪽입니다. 끈이 여기 눌려서 이렇게 거칠거칠해져 있죠? 근데 뒷면을 보면 그냥 평평해요. 거칠거칠하지 않아. 이렇게. 또 한 가지 구별하는 거는 철심이 들어가 있어요. 철심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근데 반대편을 볼까요? 철심이 밑밑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바깥쪽입니다. 써보시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하고 마스크를 써볼게요. 밀착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밀착이 안 돼요. 바람이 새요. 밋밋하게 돼 있는 부분, 끈 부분이 붙어 있지 않은 쪽을 안쪽으로 해서 쓰게 되면 코 부분의 철심이 앞면에 완전하게 밀착을 합니다. 밖에 있는 공기가 훨씬 덜 들어와요. 방향에 따라서 필터가 다른 건 아니에요. 어차피 반대로 둬도 필터는 똑같은데 끈 부분이 얼굴 쪽으로 닿게 되면 여기에 다 긁혀. 방향이 다르게 되면 밀착이 덜 되기 때문에 방향을 맞춰서 사용하셔야 돼요. 덴탈 마스크도 꼭 앞면부에 완전히 밀착되게, 볼 부분도 완전히 밀착되고 턱도 밀착되고 코 부분도 완전히 밀착되게 한 다음에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덴탈 마스크를 쓰게 되면 당연히 방역용 마스크보다 여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그럼 이걸 보완을 해야 되잖아, 그치? 보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쓰는 게 이거예요.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먼디파마에서 만든 베타딘 이노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물 효과가 있다고 먼디파마에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좀 있으면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바이러스 죽일 수 있는 비율이 99% 이상입니다. 약국 가면 다 팔아요. 밖에 나가시기 전에 한 2번 정도 입안에 이제 뿌려주면 돼요. 입안에 이게 쭉 퍼져서 이눈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호흡을 할 때 아니면 말을 할 때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크를 쓰겠죠. 쓰고 나서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버스하고 지하철을 내리잖아요. 내리면 또 주머니에서 꺼내서 뿌려줘요. 위장장애도 전혀 없고 부작용이 아예 없어요. 영유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맛도 달달하니 맛있어요. 외부에 나갔을 때는 덴탈 마스크 쓰고 베타딘 이노 스프레이 가지고 다니시면 되지만 그래도 혹여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잡아 죽이게 되잖아, 그지? 아직까지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 개발이 안 됐습니다.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방법은 우리 몸의 항체들이 죽여야 돼.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게 되면 감염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비타민C는 바이러스에 대한 함열작용이 있다고 아예 입증이 됐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비타민C는 문제는 그냥 일반 비타민C는 산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위염이 있거나
위장에 소화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속이 쓰립니다. 심한 사람들은 위염이 있을 경우에 비타민C를 과용하게 되면 위출혈 나서 실려가요. 그래서 나와요. 중성화 비타민C라고. 국내에서는 일양약품에서 유일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위장장애가 없어요. 정말. 중성화 비타민C 장점은 체내에서 4배 정도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은 용량, 한두 알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많이 판매합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면역기능 관련된 비타민 D도 들어가 있어요. 천하유 많이 들어있어요. 면역기능 관련됐을 땐 중성화 비타민C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도 면역기능을 높여줍니다. 추업을 씹어 먹을 수가 있어. 애기도 먹어요. 맛있어요. 오렌지 맛이야. 진짜 맛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지금 등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에 하나씩 먹게 하십시오. 면역기능 높이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입증된 거예요. 아연이 면역기능 높이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아연이 글루콘산 아연이 흡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일반적인 영양제에 들어있는 건 산화 아연이에요. 산화 아연은 흡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흡수율을 현저하게 높여놓은 게 글루콘산 아연제제입니다. 글루콘산 아연을 하루에 25mg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아연은 1일 복용량이 100mg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부작용 나요. 하나면 충분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종합 비타민 이게 제일 좋아요. 피로회복에도 좋고 영양 균형도 맞춰주는 것도 정말 잘 만든 제품이고 위장장애도 현저하게 적어요. 요거 아침 저녁을 하나씩 드시고 이거 하나 먹으면 되겠네. 아연 하나 더 챙기면 돼. 끝. 비타민 D를 왜 제가 안 들었냐면 합치면 비슷해. 비타민 C는 알약이 되게 커요. 1000ml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종합 비타민은 쥐똥만큼밖에 못 넣어. 그래서 비타민 C는 따로 복용하셔야 돼. 면역 세포를 강하게 자극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버섯에도 들어있고요. 맥주 효모에도 들어있어요. 맥주에는 안 들어있어. 맥주 건조 효모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확실한 면역 증강 작용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먹어요. 짜먹는 건데 맛있어. 애도 먹어. 나도 먹어. 아주 맛있어.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면역 기능 높이는 건. 면역 기능을 높이는 걸 확실하게 하셔야 바이러스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7차 감염까지 나왔다고 해서 아까 뉴스에서 나왔는데 더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내가 내 몸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꼭 잘 챙기셔서 바이러스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이바이.